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보람입니다. 내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비정규직, 장년층 위주의 증가여서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주력 모델인 SM5의 부분 변경 모델인 SM5 노바를 출시했습니다. 실적 부담 속에 코스피가 192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강세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증권부 강광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오늘 기업들의 실적 불안감 등으로 하락하면서 192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69포인트 내린 1915.7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 지수는 1900선 초반까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며 코스피는 낙폭을 줄였고 191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속에 특히 정유, 화학, 조선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대외 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만 고군분투할 뿐 유럽과 중국 등 국내 증시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경제권의 경기는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오늘 기관이 2,300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5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 대부분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섬유의복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증권, 전기가스업 등도 약세였고 반면 통신업, 음식료품, 기계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는 0.23% 올랐고 네이버, 삼성생명, SK텔레콤 등도 올랐습니다. 현대차,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포스코 등은 내렸습니다. 한편 CJ CGV가 영화산업 성장세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인터스텔라, 국제시장 등 작년 연말에 개봉한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면서 CJ CGV의 주가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CJ CGV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4.81% 오른 6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CJ CGV는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인 6만 1,4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CJ CGV의 오늘 강세는 지난해 연말 극장 관객이 크게 늘어나 영화 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극장 관객 수는 4,93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매출액은 3,824억 원으로 9.8% 성장했습니다. 영화산업의 성장세는 올해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신영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영화 관객은 전년에 비해 0.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7.7%, 내년에는 5.0% 증가하면서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주거용 설비를 갖춘 중소형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엌과 화장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율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됩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했습니다.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무조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장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래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주택 중개보수요율 개선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가 2002년 이래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노후 문제에 맞닥뜨린 50대, 60대 취업이 크게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수는 607만 7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추산한 결과 1989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이 28.5%로 가장 많았고 장년층이 18.8%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장년층이 28.6%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나 민간 연구소들은 올해 고용이 지난해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치상으로 나타난 고용이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4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8만 명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고용의 질 개선은 올해에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5세 이상 비정규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임금, 퇴직급여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불만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자녀가 많고 또 어릴수록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이번 연말정산 효과를 모의 실험해본 결과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이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개선해본 결과 6세 이하의 자녀를 1명 둔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8,210원 줄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이면 2013년 대비 세금이 15만 6,790원 증가했으며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36만 4,880원이나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 보험에 다른 공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도 6세 이하 자녀가 1명인 때에는 세금이 5만 2,250원 감소한 반면 2명일 때에는 11만 2,750원, 3명일 때에는 38만 7,750원씩 각각 늘었습니다. 연맹은 세제 개편 결과 자녀세 공제액과 근로소득세 공제액이 증가했지만 근로소득 공제액과 자녀 양육비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가 더 많이 줄어들어 자녀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했다며 이는 출산 장려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연맹은 정부 발표와는 달리 자녀의 나이와 명수, 연금 저축액과 보장성 보험료 액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액수에 따라 연말정산 개인 편차가 매우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 시장이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민간 건설사에서 30만 가구를 분양하고 LH 등에서 공공 분양으로 10만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부동산 114가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올해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100여 개 건설사에서 30만 8,337가구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분양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시행사 물량과 LH에서 공급하는 공공 물량이 더해지면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40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분양 물량인 33만 4,033가구에 비해 19.7%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3월이면 수도권 1순위 청약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만큼 1순위 구자가 1,000만 구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신규 아파트 구입자 증가를 고려해서 올해 분양 물량을 지난해보다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사별로는 대림산업이 28,128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이어서 대우건설, GS건설, 호반건설, 현대건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만 9,022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실적인 6만 26가구보다 98% 늘어나 분양 물량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5만 9천여 가구, 충남 2만 3천여 가구, 경남 1만 7천여 가구 등의 순으로 분양 물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건설사들은 상반기에 전체 물량의 58%를 쏟아낸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오는 3월부터는 청약통장 구자가 1,000만 구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건설사들은 3월에 가장 많은 물량인 42,775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등이 분양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조기에 이뤄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주력 모델인 SM5의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르노 삼성은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을 통해 SM5의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특히 LPG 모델로 택시와 렌트카 등 영업용 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정은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내년 내수시장 3위라는 목표를 향해 2015년 시작과 동시에 빠른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르노 삼성은 오늘 주력 모델인 SM5의 부분 변경 모델 SM5 노바를 출시했습니다. 오늘 선보이는 SM5는 성공적인 론칭을 바탕으로 2015년 르노 삼성 자동차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SM5 노바는 지난해 선보인 SM7 노바에 적용된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도입돼 한층 볼륨감 있는 외관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전 트림에 동승석 시트 조절 장치를 기본 적용했고 일부 고급 트림에는 통풍 시트를 추가해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르노 삼성은 SM5 노바를 가솔린 모델과 다운사이징 모델, 디젤 모델, 그리고 영업용인 LPG 모델 등 총 4가지 파워트레인으로 동시 출시해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르노 삼성은 지난해 내수시장에서 8만여 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33.3%의 높은 판매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SM5는 27,248대가 팔려 르노 삼성 차량 가운데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까지만 해도 연 3만 대를 넘겼던 SM5의 판매량을 고려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입니다. SM5는 지난해 상반기 월 판매량 2,000대를 넘지 못하며 판매 부진에 허덕였습니다. 이에 지난 7월 디젤 모델을 투입했고 이후 월 판매량은 2,000대를 훌쩍 넘어 지난달에는 3,000대 넘게 팔렸습니다. 르노 삼성은 다양한 파워트레인 구성으로 주력 모델인 SM5의 판매량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LPG 모델인 SM5 LPLI 도넛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SM5 LPG 모델에는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도넛형 탱크가 탑재됐습니다. 트렁크 안쪽에 위치해있던 LPG 연료 탱크가 트렁크 하부에 장착돼 적재 공간 손실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연료 탱크의 두께를 15% 늘려 안전성을 대폭 개선했다는 것이 르노 삼성의 설명입니다. LPG 차량이 사용되는 국내 택시 시장은 연간 4만 5천에서 5만 대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현대기아차 비중이 전체 90%에 달합니다. 르노 삼성은 도넛형 탱크가 적용된
SM5 LPG 모델이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뺏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사실상 성장인데요. 해외 시장에서 한식 브랜드 비비고, 오감체험 영화관인 4DX, 각종 한국 영화 등으로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CJ그룹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생활산업부 심희정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CJ가 최근 2, 3년 사이에 마에 30조 원 벽에 갇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알기 쉽게 과거로 돌아가면요. 2002년 이재현 회장은 그룹 회장직에 올라 사명을 CJ로 교체하고 종합생활문화기업으로의 도약을 주도했습니다. CJ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별다른 성장 없이 매년 매출이 2조 초반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사령탑 교체 이후에 핵심 역량 양성과 다각화를 펼치면서 2004년 매출은 8조 가까이 수직 상승했고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2007년에는 1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1년에 4년 만에 매출 2배인 20조를 돌파하며 삼성과 장손다운 남다른 DNA를 과시했습니다. CJ는 이 기세를 몰아 2013년 매출 33조 원을 달성하고 6년 사이에 매출 3배 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CJ그룹은 최근 2, 3년 사이에 마의 30조 원 벽에 갇혀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을 잘하던 CJ가 성장을 갑자기 멈춰버린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2013년 7월 이재현 회장이 배임 횡령, 조세 포탈 혐의로 전격 구속 수감되는 바람에 선장을 잃은 CJ호가 갑자기 망망대비화가 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거죠. 모든 투자와 해외 M&A 등이 올 스톱됐고요. 2013년 그의 매출은 28조에 머물렀습니다. 이 회장의 공백 여파로 지난해 베트남과 중국 바이오 업체를 인수하려던 CJ 제1제당의 야망은 최종 단계에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수익성 악화로 고전 중인 CJ 프레시웨이는 해외 진출 카드를 꺼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의사결정은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미뤄진 투자 금액만 따져봐도 1조 가까이나 되는 9천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작년 매출 역시 2013년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한 27조에서 28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올해는 성장 주춧돌을 마련해서 매출 30조 원 돌파가 가능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기업 총수들의 가석방 얘기도 나오던데 이재현 회장이 컴백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미뤄왔었던 주요 경영 사안들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순조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성장 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CJ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계열사별로 보면은 제1제당은 2020년까지 해외 사료 매출 10조 원 달성과 글로벌 사료기업 10위 진입을 목표로 바이오와 사료 사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한통운은 해외 직구 FTA 체결 등으로 국제 택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제 택배 네트워크 확대에 집중하고요. 국제연합, 국제금융기구 등 글로벌 조달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쇼핑은 올해 처음 글로벌 전 지역 흑자 전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익 기업으로 거듭날 태세입니다. ENM은 올해 중국에서 평안도, 또 20세여 다시 한번과 같은 한중 합작 영화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 총수들의 가석방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경우 그동안 중단됐던 M&A가 급물살을 타는 한편 미뤄왔던 주요 경영 사안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투자가 급감했던 만큼 이 회장의 컴백이 현실화되면 대대적인 투자도 예상되는데요. 생산 유발, 고용 창출 효과로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얼어붙은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심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한 미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추가 사이버 도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CNN 방송에 출연해 첫 대북 제재 조치로서는 좋지만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번 해킹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를 북한 당국이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국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소니 해킹을 반달리즘이라고 규정한 것을 겨냥해 반달리즘은 창문을 깨는 것이고 빌딩을 폭파하는 것은 테러리즘이라면서 북한은 이번에 소니 빌딩 주차장에 폭탄을 갖다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달 말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 노선에 반대하는 극진 좌파 정당 시리자가 승리할 땐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용인할 방침이라는 보도로 비난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최신호는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시리자가 그리스 총선에서 이긴 다음 현행 긴축 정책을 포기한다면 독일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는 이른바 그렉시트가 거의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슈피겔은 메르켈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유로 단일 통화체제인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탈퇴해도 견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 기사에 대해 집권 다수당 기독교 민주당은 물론 대연정 파트너인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 군소정당까지 비난하고 나섬에 따라 메르켈 측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독일 정부 게오르크 슈트라이터 대변인은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제공한 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등의 채권단과 합의를 준수할 것이란 독일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장은 투자자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언제 올리기 시작할지보다는 어떤 속도로 금리를 상향 조정할지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열린 전미 경제학회 연례 총회에 참석한 메스터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어떤 측면에서는 금리를 정확히 언제 올리기 시작할지가 아마도 올바른 질문이 아니냐며 지적했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장을 평탄치 않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준 지도부 비둘기파의 일원인 로젠그렌은 총회 연설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현재 2.15% 내외임을 상기시키면서 미 경제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면 이런 금리가 지탱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상향 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켓워치는 실물 경제 전문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올해 미국의 고용 창출이 최소한 지난 10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미국의 신규 고용 창출은 약 300만 명으로 1999년 기록된 320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확대는 미 경제의 또 다른 청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오늘 퇴근길은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확대되면서 밤이면 전국에서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 모두 그치겠고 그 뒤로 찬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가 10에서 30mm, 그 밖에 전국 대부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5에서 10cm의 꽤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도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눈이 그친 뒤 내일 아침부터는 강한 찬바람이 불면서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수요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8도 예상되고 추위는 목요일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도 많은 모습이고요. 아침에 안개와 먼지가 섞여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대부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녁에 비가 오면서 낮아지겠지만 내일 아침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찬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등압선이 조밀하게 배치되겠고요. 때문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낮열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모두 그치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로 아침과 낮의 차이가 없겠고요. 오히려 바람 때문에 오후가 더 춥겠습니다. 특히 해안으로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겠고 속초 4도에서 6도, 강릉 5도에서 6도 분포로 일교차가 없겠습니다. 광주 4도, 대구 6도, 제주도 10도에 머물겠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고요. 오후부터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상 계속해서 눈과 비가 이어지겠고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번 주말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